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조숙진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동양화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박가사전을 지져가지고 좀 유명한 동양화를 이제 카피하듯이 그려가지고 갔는데 누가 그려줬냐고 그러면서 저를 혼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 수줍은 성격이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닌데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는 나이가 탤런트가 있나 보다. 그때 집에다가 미술대학 얘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사실은 제가 미대는 안 나오고 클럽이라고 아시죠? 서예 클럽도 들고 미술 클럽도 들고 그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클럽에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저한테 줬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홍익대 본대학원을 들어간 거죠. 당연하죠. 반대가 있어서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파트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제가 헝거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싸울 수는 없고 제 성격에 헝거 스트라이크를 몇 번을 하는 바람에 등록금 받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캔버스도 오일도 너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머티리얼, 싼 머티리얼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게 메인 엘리먼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캔버스 정말 요만한 거 하나 살 거를 하판이면 10장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밸류가 아니다라는 거에 저는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람이 이건 안 돼. 고정관념이 많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챌린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꼭 아니다라는 거.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이쪽 길로 가야지 중요하다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작은 목소리로 저희는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세 분이 이제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두 분은 제가 이제 합판 가지고 막 작업을 할 때 그거를 별로 안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That's not good material. 그 말을 하시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좋은 머티리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작업이 중요한 거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더 추구하게 됐고 한 시리즈의 작업을 하게 되니까 서포트가 되신 거죠. 그때부터. 그 당시에 어떤 선배가 너는 여자고 돈도 없고 대학도 안 나서 미술 작가가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두고 보죠. 뭐 또 작업도 일부러 더 크게 했던 게 여자니까 예쁜 작업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크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남자가 작업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그 섬세함이 다 있죠. 네. 제가 87년도에 일본 도쿄에 전시를 하러 가게 됐어요. 미국 작가 조나단 버롭스키라고 한국에서는 그 흥국생명 앞에 이렇게 망치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 드로잉부터 페인팅, 스컬프처, 퍼블릭 아트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모습의 작품을 하는 걸 보고선 굉장히 사실 좀 충격적이었고 I have to go to America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왔어요. 힘들었던 건 언어와 경제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실 집에서 반대도 크게 하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하고 생활비만 가지고 와서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굉장히 저를 디프레스하게 돼서 그때 이제 딘이 프랭클 린드라는 딘인데 그분이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미술 학장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얼굴에. 저는 사실은 남들보다도 더 샤이한 그래서 얼굴도 금세 빨개지고 좀 수줍은 성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I have to do it. 무작정 부족한 영어로 찾아가가지고 나는 스튜디오가 꼭 필요하다. 만약에 엑스트라가 있으면 나를 먼저 생각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 있죠. 얼마 안 돼서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스튜디오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두드리면 문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면 기회가 온다라는 걸 경험을 했죠. 어떤 추운 날이었는데 학교 수업에 뭐 일에 정말 내가 이걸 하러 왔나 이렇게 저는 갤러리 찾으러 왔거든요. 그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갤러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해준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때 7, 80년도. 그냥 갔죠. 한국 슬라이드를 찾아 들고 갔어요. 그 레전더리 갤러리 레오 카스텔리의 디렉터였고 앤디 와우를 그 당시에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아이반 카프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히스토리컬리 중요한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이분은 정말 이 보는 게 10초도 안 봤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다고 그랬더니 스튜디오 비짓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작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작품을 보여줄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딘을 찾아가서 띠어라를 좀 며칠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띠어라 벽에다가 그걸 다 걸었어요. 작품을. 다른 스태프하고 왔어요. 브루클린까지. 보는 순간에 첫 마디가 네 작품은 팔리기가 어렵대. 그러나 네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1년 뒤에 전시 개인전을 잡았어요. 바로. 그래서 90년도에 개인전을 열었어요. 작품이 한 8, 9점이었던 것 같아요. 큰 작품도 있으니까. 근데 3점이 판매됐어요. 그래서 he was very happy. A young woman came in to show me evidence of her work. We think this is work of a heroic.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상당히 한국에서도 알려졌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작가분이. 그분 스튜디오에서 한국 작가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컴컴한 밤에 브루클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마이너리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우리가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마이너리티로 만드는 거라. 그걸 리미테이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다 만드는 테두리고 고정관념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서도 좋아서 왔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정말 어떤 순간에는 내가 까만 공간에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을 걷는 것 같아서 그 줄 위에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한쪽 조그만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문이 닫혀서 어디로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또 하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등록금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작품도 판매도 되고 신기하게도 갈구하고 노력을 하면 문이 열린다. 이런 거는 정말 확실히 처음에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사실 처음 시작했죠. 2001에 브라질을 갔어요. 해변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건물에서 지내는 거였는데 파라다이스 같았어요. 그런데 로컬 피플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거기는 종이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로컬 피플에 대해서 좀 내가 컨트리뷰트 했으면 좋겠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벽들도 다 낡고 이 바닥은 진흙이잖아요.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생겼어요. 정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벽 여기다 우리 벽화를 하자. 우리가 파운드 아브제를 거기서 이제 여러 오브젝트를 줍기 시작을 하고 애들이 줄을 서서 저를 기다렸어요. 같이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컬 피플의 도움으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2주 반 만에 작업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 달 뒤쯤 교장 선생님이 편지가 왔어요. 브라질에서. 우리의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브라질 애들이 이걸 하고 나서 자신감도 생기고 부서지고 버려진 조각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로 나올 수 있는 건 자기네들이 굉장한 영감을 받았다고. 웬 아시안 여자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작업을 한 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앞이 막 옛날 시골 길 가면 막 꾸불꾸불하잖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걸 다 편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또 들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좋은 영향이 많았어요. 로이스타에는 테너먼트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이민 뮤지엄인데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 사는 그 첫 빌딩으로 알고 있어요. 작가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버려지고 어떤 쓸모없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이었는데 사람마다 사실 다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꿈이 있어서 뉴욕에 왔잖아. 다 자기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쉐어를 하면서 그걸 오브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설치를 한 작업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볼리비아도 했고 스웨덴, 인도에서도 작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소크라테스 조각공원 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건축가부터 엔지니어도 테크니션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역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사회 활동을 조금씩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왔어요. 선생님하고 껄렁껄렁 해가지고 왔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두 형이 사실 지금 감옥소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림을 상당히 좋아했었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으면 참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업이 끝났을 때 What's your next project? 그러면서 참여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감동적이었고 이런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힘들었을 때 이런 힘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특히 남을 블레임하기 쉬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상황도 어려운데 나를 다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뉴욕에서는 세인트 피터스 처치라고 있는데 루이스 네벨슨 채플이라고 루이스 네벨슨 작품으로 작은 채플을 만든 게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데 90년도 중반쯤에 제가 거기를 가끔 갔어요. 혼자서. 나도 힐링도 받고 남도 힐링도 주고 영감도 줄 수 있는 나도 이런 채플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가졌는데 2년 전에 기회가 와서 니카라구아의 아트하우스 채플 작업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내가 지금도 꿈을 많이 꾸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언젠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을 안 시켰거나 그거를 경험할 기회를 못 가져서 그런 거지 다 자기 잠재력이 있어요. 뭔가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이렇게 찾다 보면 항상 기회가 와요. 이왕 3번 사는 거 의미 있게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사는 좋을 것 같아요. 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거. 근데 선택을 했어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당연하죠. 계속 있죠. 어느 순간까지는. 일단 가서 부딪혀보고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자기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야. 이 세상에 왔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하는 게 큰 나쁜 일이 아니라면 다 하라고 싶어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그게 두려운 사람은 그만두세요.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티칭을 더 열심히 했으면 예를 들어 그럼 더 쉽게 살 수 있었죠. 어렵지만 내 시간, 저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경제적인 돈보다. 그래서 저는 살 수 있는 미니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게 하고 싶은 게 점점 강해질 때는 그 두려움이 죽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을 많이 한대. 우리가 사실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현재를 인조이하라고. 살아있는 동안 많은 작품을 정말 좋은 작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오랫동안 감동을 주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결국은 아티스트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좋은 음악, 좋은 아트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안 해도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감동의 작업, 정말 좋은 훌륭한 작업을 하고 싶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작업해 왔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나 거기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파지티브한 그런 영향을 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편견을 좀 깨뜨리게 한다든지 마인드를 오픈시키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각도를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그들한테 희망도 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당연히 파지티브한 어떤 임팩트를 주죠. 뉴욕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뉴욕은 저를 좀 젊게 만들어요. 특히 제 아트 필드에서 계속해서 좋은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이 뉴욕에 계속 오거든요.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젊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미국은 기회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찾아와요.